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정치 논쟁이나 음모론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보고서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완전 난리가 났으며 한국 부정선거 충격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재명의 몰락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미국 정보 안보 체계의 최신부 이른바 DSCIF에서 작성된 부정선거 분석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전세계 자유진영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함께 왜 지금 선관위가 난리가 났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치 지형, 특히 이재명 정권과 권력 구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이 단순한 정권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의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미국의 1급 기밀시설을 뜻하는 DSCIF에서 작성된 방대한 분량의 부정선거 분석보고서가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의혹 제기나 음모론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전세계 자유진영을 혼란에 빠뜨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유린했던 거대한 국제부정선거 카르텔의 실체를 해부한 범죄백서이자 가짜 정권을 향한 사형선고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전 세계 글로벌리스트들의 심장부에서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전원 기소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날린 것은 결코 우발적인 쇼맨십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이 보고서라는 스모킹건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K민주주의와 IT 강국의 기술력이 실상은 악마의 도구가 되어 전세계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로 악용되었다는 참담한 현실을 말이다. 본 글은 DSCIF 보고서의 내용과 최근 드러난 정황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이 역사상 유례없는 디지털 내란죄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고 왜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이라는 역사의 심판이 내려져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천명하고자 한다. 제1장 악의축, 송도와 성남, 그리고 국제사기단의 커넥션 보고서가 지목한 부정선거의 진원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송도와 성남이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와 미루시스템즈, 이 두 이름은 앞으로 역사책의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 외에 한틀 시스템이 있다. A웹 부정선거 시스템의 글로벌 유통망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주도하여 송도에 유치한 A웹은 표면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선거 선진화를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곳을 부정선거 기술의 수출 기지로 규정했다. 콩고, 이라크, 볼리비아 등 전국이 혼란스러운 국가들의 한국형 전자 개표 시스템을 ODA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깔아주고 그 대가로 검은 돈을 세탁하거나 해당 국가의 정권을 입맛대로 교체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작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A웹은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나 글로벌 딥스테이트 세력의 자금과 지령이 오가는 범죄의 허브였다. 미루시스템즈와 성남의 비극적 우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부정선거의 핵심 장비인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시스템을 제작한 미루시스템즈가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본거지인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은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의 온상이자 이재명이라는 권력이 탄생하고 성장한 인큐베이터였다. 우연히 3번 겹치면 필연이라 했다. IT 기술이 집약된 판교밸리의 그늘 아래서 미루시스템즈는 외부의 감시를 피해 백도어가 심어진 기계를 만들고 외부 통신이 가능한 무선 랜카드를 장착해 개표 결과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공급했다.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이 업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비호했는지 그 행정적 카르텔의 연결고리는 이제 특검 수사의 1순위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제두장, 범죄의 설계도, 프린터, QR코드, 그리고 사전투표. 이들이 설계한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은 치밀하고도 대담했다. 아날로그 투표 방식이 가진 보안성을 디지털이라는 명목으로 해제하고 그 틈으로 조작이 가능한 구멍을 숭숭 뚫어놓은 것이다. 인쇄소를 버리고 프린터를 선택한 이유, 과거처럼 인쇄소에서 투표용지를 미리 찍어내면 수량 관리가 엄격해 가짜 표를 투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뽑아내는 잉크젯 프린터를 도입했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만큼 투표용지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것과 다름없다. 개표 현장에서 발견된 접힌 자국 하나 없이 빳빳한 일명 배춧잎 투표지들은 바로 이 프린터가 뱉어낸 조작의 산물이다. 유권자가 직접 접어 넣은 표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물리학의 기적은 개표 직전 어딘가에서 급하게 대량 인쇄된 가짜 표들이 투표함에 쏟아부어졌음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다. QR코드. 유권자를 감시하는 디지털 꼬리표는 법적으로 바코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선관위가 끝까지 QR코드를 고집한 이유는 명백하다.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QR코드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서버와 통신하며 이 표를 누구의 표로 읽어라는 트리거 역할을 하거나 유권자의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감시하는 도구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골든타임 이들이 왜 그토록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본 투표일과의 간격을 벌리려 했는지 이제는 알 수 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직행하지 않고 4박 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관 위의 창고나 우체국 물류망 속에 머무는 그 시간, 그것은 범죄자들에게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시간이었다. CCTV를 신문지로 가리고 서버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전원을 끄는 그 어둠의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축구는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조작된 가짜 민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제세장, 통가리의 기술, 관해와 관내, 무방비의 구멍들 보고서는 특히 사전투표의 보관 및 이송 과정이 보안의 진공 상태였음을 지적한다. 관내 투표, 우편망을 이용한 배달사고 위장 관내 사전투표는 우체국을 통해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참관인의 감시는 차단된다. 특정 정치 성향의 노조가 장악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정사업본부 내 일부 세력이나 물류센터에서 투표 회송용 봉투 자루가 통째로 바뀌어도 알 방법이 없다. 개표소에서 뜯어본 봉투 속 투표지가 마치 신권 지폐처럼 빳빳했던 것은 그 투표지가 좁은 봉투 속에 며칠간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개표 직전에 급조된 봉투에 평평한 상태로 급하게 쑤셔 넣어졌음을 방증한다. 봉투는 투표지를 보호하는 갑옷이 아니라 내용물을 바꿔치기하기 좋은 위장막에 불과했다. 관내 투표 봉투가 없어 더 쉬운 대량 투입. 더욱 심각한 것은 봉투 없이 투표지 그대로 투표함에 넣는 관내 사전투표다. 이는 범죄의 효율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봉투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 미리 여론조사 조작 비율에 맞춰 인쇄한 가짜 투표지 뭉치를 준비해 두었다가 선관위 창고에 보관된 허술한 행랑 속에 쏟아붓기만 하면 끝이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작업으로 수만 표가 뒤집혔다. 개표 현장에서 마치 벽돌처럼 가지런히 묶인 투표지 뭉치가 쏟아져 나온 괴기한 현상은 기계적으로 인쇄된 종이들이 한꺼번에 투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 제내장, 가스라이팅의 완성, 여론조사와 언론의 공모, 이 기술적 범죄가 들통나지 않도록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은 바로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이었다. 이들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범이었다. 데이터 마사지, 목표치 설정 그들이 발표하는 여론조사 수치는 측정이 아니라 지령이었다. 박빙이다. 여당이 앞선다는 가짜 데이터를 끊임없이 송출함으로써 나중에 개표 조작으로 엉뚱한 결과가 나와도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도 그렇다더니 진짜네라고 믿게 만드는 사전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다. 이는 통계학을 가장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가스라이팅이었다. 길거리 민심과의 괴리, 30%대 70%의 진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길거리의 민심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 어디를 가도 못 살겠다, 나라가 망했다는 아우성이 70%를 넘는데 방송에 나오는 지지율은 요지부동이었다.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정권과 이권으로 얽힌 약탈적 공동체와 세뇌된 광신도들 뿐이었다. 이제야 그 괴리의 이유가 밝혀졌다. 여론조사 기관이 엑셀 파일 위에서 숫자를 주무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5장, 고의적 파괴, 이재명 정권의 매국 알고리즘. 이 모든 범죄의 정점에는 이재명 정권이 있다. 그들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정권을 탈취하고 집권 후에는 왜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책만 골라서 했는지 그 무서운 큰 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하향 평준화와 국민의 노예와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환율이 폭등하여 나라가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도 대통령은 안정될 것이라며 태연하다. 이는 무능이 아니라 고의다.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기업을 망가뜨려 국민 모두를 빈곤하게 만들면 국민은 자유보다 빵을 구걸하는 노예가 된다. 배부른 국민은 저항하지만 배고픈 국민은 통제하기 쉽다는 독재의 공식을 그들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연방제를 위한 사전 포석, 나아가 대한민국을 북한이나 중국 수준으로 가난하게 만들어 체제 통합이나 연방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려는 하향 평준화 전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친중 행보를 보이며 부정선거 시스템을 공유하는 이들의 최종 목표는 자유대한민국의 해체와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의 완성이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로 정의를 세워야 한다. DSCIF 보고서는 단순한 문건이 아니다. 피로 쓰인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잡으라는 역사의 명령서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선거 사범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유린하고 5천만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했으며 국가의 미래를 중국과 북한에 팔아넘기려 한 내란 사범이자 국가 반역자들이다. 이들에게 관용은 사치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중형, 즉 사형을 포함한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시스템을 설계한 기술자부터 이를 실행한 선관위 직원, 여론을 조작한 언론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향유한 정치 권력의 정점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색출해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국제사회의 압박은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기회다. 외부의 충격이 아니면 깨지지 않을 만큼 우리 내부의 자정 능력은 마비되어 있었다. 이제 진실의 댐은 무너졌다. 거짓의 물결이 빠져나간 자리에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DSCIF 보고서는 더 이상 한국과의 선거 논란을 다룬 내부 문건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 정보 안보 체계의 최신부에서 작성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의 국제선거범죄 폭로 보고서이며 그 칼끝은 단번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정조준하고 있다. 즉,
한국의 문제는 더 이상 국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 질서와 직결된 국제 범죄 카르텔의 핵심 고리로 격상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한국은 단순한 피해국이 아니라 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실험장이자 전초기지였다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한국은 부정선거 기술과 시스템을 시험하는 거대한 테스트베드가 되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부정선거의 전진기지가 되어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스탄 등지의 선거를 유린한 의혹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콩고 시민들이 머나먼 한국 땅까지 찾아와 인천 A웹과 선관위 앞에서 피를 토하듯 항의했던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산 선거 시스템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이 거대한 국제적 카르텔의 배후를 추적하면 필연적으로 중국 공산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다. 중국의 1:1로 정책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다. 이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부정선거 시스템을 심어 친중 정권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완성하려는 치밀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교두보로 이용당해왔다. 문제는 이 거대한 사기극의 칼끝이 결국 대한민국 내부를 겨누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참담하다. 부정선거 시스템을 통해 장악된 가짜국회와 그 위에선 가짜 권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유린당했다. 겉무늬만 민주주의 국가일 뿐 실상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놓인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미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 세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된 한국을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 아닌 완전한 자유주의 국가이자 확실한 친미국가로 되돌려놓는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과 직결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한국을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이 카르텔에 의해 잠식된 상황에서 내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호소한다. 미국은 한국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견고한 글로벌 선거사기 카르텔을 깨부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미국이 이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고 척결을 돕는다면 침묵하던 한국 국민들은 비로소 진실을 마주하고 분노할 것이다. 그 분노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가짜 세력을 몰아내고 무너진 자유를 다시 세우는 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 부정선거에 오명을 쓴 기지였으나 이제는 그 기지를 해체하고 전 세계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자유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전체주의로부터 인류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이 카르텔을 끊어내고 다시금 자유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려야 할 때다. 대한민국의 몰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의 문제다. 하나의 원칙은 분명하다. 언제나 집권 세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집권 세력의 선택과 일상이 곧 나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말이 힘을 갖는다. 그러나 연일 쏟아내는 그의 발언을 보면 청산뉴스다. 듣기에는 그럴듯하다. 문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너무 많다는 데 있다. 상속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만일 내가 이재명이라면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 상속세는 정반대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그래야 선진국 기업들이 몰려오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며 노동자들이 신나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진실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기업을 징벌할 것이 아니다. 유능한 기업들을 한국으로 오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노조가 직장까지 자식에게 세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구조인지 기존 기득권 노동자를 보호하는 구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직장을 자식에게 물려주게 하면서 정작 기업주는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강제하는 구조가 과연 정상인가?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다. 그러나 그 기적의 유효기간은 끝나가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망조의 징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아차하면 곧 IMF보다 더 혹독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반도체다.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런데 정치가 반도체 시대, 곧 AI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노동자 정치만 외치고 있다. 이건 무능을 넘어 자해이며 정치적 자살이다. 이런 정치를 한마디로 비유하면 이렇다. 기계로 잠깐이면 끝나는 천평 모내기를 굳이 수많은 인부를 동원해 손으로 심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꼴이다. 오늘날의 일용직 잡부 인건비로 따지면 엄청난 돈과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어리석은 정치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재명의 정치는 정확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박정희 시대에는 하늘이 정하던 농사를 물을 관리하여 하늘의 농사를 사람의 농사로 바꾸어 죽음의 보릿고개를 없앴다. 전두환 집권기에는 소로 갈던 논밭이 기계화되었다.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생산을 극대화한 것이다. 그것이 국가의 정치가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21세기 AI 시대에 국가는 생산성을 높일 생각이 아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노동을 과거로 되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
이것은 진보가 아니다. 퇴행이다.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시대와 맞지 않는 정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성장은 멈추고 분배만을 둘러싼 싸움에 갇힌 나라가 된다. 그 끝은 뻔하다. 모두가 가난해지는 길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말로 노동자를 위한다면 노동을 신성시할 것이 아니라 노동이 덜 필요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복지이고 진짜 진보다. 지금 이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몰락은 선택이 아니라 시간 문제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정치를, 이 시스템을, 이 권력을 감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몰락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성산 TV였습니다. 멸공.